충주 호장이 데리고 있는 사병이 몇이나 돼요? 모두 합쳐서 2,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사옵니다. 강감찬은 충주 호장 박진이 주변국 호장을 모아 반란을 꾀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박진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과거 김치향에게 동조했던 호족 중 한 명인 박진이 수하 병사들로 하여금 병장기를 챙기게 하여 출전하려고 하던 모습을 김종현과 함께 멀리서 지켜봤던 강감찬은 박진의 얼굴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현종의 몽진길 일화를 듣기 전부터 요주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하고 있었죠. 박진은 단순히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전쟁에서 잃은 걸 억울해할 뿐만 아니라 원래 김치향에게 동조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김치향이 강조와 현종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그때부터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향이 제거당하고 나자 김치향을 위해 군병까지 일으키려 했던 박진은 이전부터 그 사실이 들킬까봐 자신의 위치를 매우 불안해했고 호시탐탐 현종의 모든 행동에 꼬투리를 잡으며 호족들을 동원하여 반란할 기회만 찾았었죠. 오늘 밤 박진을 칠 것이옵니다. 박진의 소식을 들은 지체문이 찾아와서 자기가 박진에게 복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강감찬은 눈을 지그시 감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지체문에게 잠이나 자두라고 일렀습니다. 몽진길에서 박진에게 호되게 당했던 지체문은 화가 나서 발을 구르기 시작했어요. 복면을 쓰고 나타나 황제에게 화살을 겨누던 자가 박진인 게 밝혀지고 났는데 뭘 망설이냐며 당장 반역죄로 잡아들이라 명을 내려달라고 강감찬에게 요구했지만 강감찬은 그럴 필요 없다며 박진 정도야 손을 대지도 않고 풀 수 있는 코와 같다고 말하니 지체문 입장에서는 강감찬이 미친 소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강감찬이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며 말하길 성상폐하께서 박진을 처벌하라 명하고 지체문 자네가 가서 칼로 그자의 목을 베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겠으나 만약 백성들이 성상폐하에 대해 곡해하기를 몽진길에 급진이 대접하지 않은 자들을 차례차례 죽이기 시작한다 소문이라도 나면 그 뒷감당을 어찌 하려느냐는 말에 지체문도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그러자 강감찬이 담담하게 말하기를 박진은 고려 황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변 호장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게요. 아마도 이미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지. 아니 학사승지 나으리 박진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시옵니까? 박진은 지방 호족으로만 지냈기 때문에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 이권 다툼에 대해 넓은 시야로 보는 게 부족한 인물이요. 그런 인물이 대장이 되겠다고 대장질을 하고 있으니 아마도 주변 호장들이 꽤나 답답해하고 있을 거요. 내가 그 주변국 호장들에게 일일이 서신을 보내놓은 게 있소이다. 아마 그 서신을 받고 난다면 모두 다 박진부터 죽이려 들게요. 강감찬이 계속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자 행동파인 지체문은 속이 터져라 답답했지만 여지껏 강감찬이 한 행동 중에 결과적으로 틀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며칠만 참아보자 생각했습니다. 사실 강감찬은 쇠고집을 부리는 박진 때문에 이미 주변 호장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호장들 중 한 명이 박진을 처리할게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확신을 갖고 있는 강감찬은 이번에도 내 예상이 틀리지 않을 거라며 박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박진이 주변 호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란 지체문이 쫓아와 강감찬에게 도대체 무슨 묘수를 쓴 거냐고 이유를 물어보았는데요. 늘 몸을 이용해서 상대를 격파했던 지체문은 붓글씨 하나로 누군가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강감찬의 지략이 상당히 놀라워서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러자 믿지 못하는 표정의 지체문에게 강감찬이 말하기를 상대를 곤란에 빠뜨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의 적은 아군이란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알면 된다오. 지체문은 강감찬의 묘수를 모두 듣고는 감복하고 말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충주 주변 호장들은 박진의 말과 행동거지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박진을 적이 아닌 아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잠이 들 시간쯤 강감찬이 남몰래 보낸 서신이 도착했고 그곳에는 10도인 고려를 5도양계로 바꾼다는 놀라운 소식이 적혀져 있었죠. 이 서신을 받은 사람은 강감찬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의 호장들 뿐이었습니다. 10도를 5도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2명의 호장 중 1명만 호장이 되고 나머지 호장은 권력을 잃고 많은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일개 지방의 호장이라고는 하나 그동안 왕처럼 살아왔던 호족들에게 왕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는 소식은 사형 선고와도 다름없었죠. 단순히 권력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하고 있던 농토와 사병까지 모두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감찬의 서신을 받은 호장들은 모두 패닉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지방의 호족들이라고는 하나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농토와 사병들을 다른 호장에게 내어주고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0도를 5도 양계로 바꾼다는 소식이 박진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나면 지금 대장질을 하고 있는 박진이 2도를 통합하고 1도의 호장이 될 것이기에 주변 호장들은 똥줄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충주에 쳐들어가 박진의 목부터 베울 것이다. 그렇게 강감찬의 서신 하나로 단 하루 만에 충주와 주변 지역의 분위기는 180도 역전이 되어버리고 박진이 자신의 아군이라고 믿고 있었던 호장들은 다음날 새벽 박진의 목을 가지러 모두 충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변 호장들의 반란에 박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댔어요. 다들 미친 겐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동안 박진에게 쩔쩔매던 호장들은 갑작스러운 새벽 기습을 통해서 박진을 완벽하게 굴복시킬 수 있었고 박진은 제발 가족들을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리는 형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박진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까지 전장에 나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 호장들은 대신 첫째 아들의 아들 즉 박진의 손주와 나머지 가족들은 살려주겠다고 선처를 베풀었고 박진은 그제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렇게라도 해주어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이슬과 함께 차디찬 시신이 된 박진은 자기가 왜 갑자기 죽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귀한 자신의 손주를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만을 다행으로 여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현종이 펼치려던 반호족 정책은 개경의 군사를 한 명도 일으키지 않은 채 호족끼리 권력 다툼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여 아주 쉽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현종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괘씸한 호족들 또한 나의 백성이긴 하기에 그들의 기강을 어찌 잡을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내가 직접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도 그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여 무력화됐으니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강감찬 그대는 정말 전략의 신이구나. 그동안 현종이 보아온 강감찬의 성과들은 지혜가 없으면 해낼 수 없는 것들로 군사 10,000명을 동원해도 될까 말까한 일들을 강감찬은 지혜로 해결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 후 거란과의 제3차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현종은 강감찬이야말로 총지휘관이 될 자격이 있다 생각하여 무려 71세의 강감찬에게 총지휘를 맡기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현종의 선택은 옳았죠. 20만 대군을 이끌고 흥화진으로 출동한 강감찬은 부하들에게 소가죽을 구해오라 명한 뒤 소가죽을 꿰어 서로 이어붙이게 했고 방가 곳곳에 나무 말뚝을 박고 이어붙인 소가죽으로 흥화진의 강물을 막고 있다가 소배합이 도착하자마자 소가죽을 찢어버려 막혀있던 강물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거란군을 덮쳐버린 것인데요. 이때 거란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이 틈을 이용해 고려군은 공격을 퍼부었어요. 이 싸움에서 거란군은 1만여의 군사를 잃었고 고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었죠. 강감찬의 기적같은 성과는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은 17회 예고편을 바탕으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상상력을 더하여 만들어 왔는데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